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웃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사를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이름은 별로 좋지 않아요. 무술년 하니까 네. 뭔가 좀 느낌이 좀 드는데 무술년에 해가 밝았고요. 네. 이제 다들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좀 모쪼록 우리 박소희 아나운서 말대로 네. 취업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있습니까? 최저시급이 어제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네. 신입사원 연차 유급 휴가 보장도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올랐어요.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채용 규모도 팍팍 늘고 또 취준생들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이뤄질 거라는 소식도 올해 꼭 들려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겠고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말고요. 나부터 좀 좋은 일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다짐과 어떤 도전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도 지난해 정말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2018년에도 더욱더 정진하고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전해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쳐보면서 2018년 황금 개해 잡정보센터 지금부터 시작하게!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해가 바뀌어도 네. 이 답답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정말 추측만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예. 성공 취업의 길까지 환하게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날은요, 저희가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경험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세계 금융 분야 전문 김현빈 강사님 새해 둘째 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김 받으세요. 강사님은 웃는 모습이 정말 100만 불짜리예요. 예, 아유, 웃음의 감사합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네, 그냥 좀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생각하면은 네. 좋은 옷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급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새해인데 연말연시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연말 연시는 좀 조용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음. 이번 또 연말에 음. 지방에서 이제 대학 한 군데에서 캠프가 있어가지고 자소서 면접 해가지고 제가 가서 쉬지 못하셨군요. 예, 그렇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지역 통영 쪽에서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길 오는 길 지역 열심히 집에서 특산물도 많이 드셨겠네요. 네. 먼 길은 거. 근데 리조트 예. 안에만 있어서 그러셨어요? 의외로 많이 먹지 어. 못하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과 더 많이 접촉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책 2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권은 금융권에 지원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기업과 일반 IT 쪽도 좀 금융을 좀 친근하게 이해하게끔 할 수 있는 지금 책을 좀 그래요. 집필을 하고 항상 우리 있습니다. 네. 김현민 네. 강사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두루뭉술하게 접근하지 말고 내가 지원하는 곳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파악을 미리미리 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 책도 금융권 지원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키우도록 그렇죠. 하는 게 저희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무술년 황금개의 해입니다. 예, 아주 귀여운 해인데요.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서 올해 좋은 결과를 내실 주인공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저희 뒤에 있는 그 떠오르는 해처럼 네. 이분도 이렇게 오늘 한 해가 이렇게 떠오를 기대해 보면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취업준비생 김미리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를 작년 2월에 졸업한 올해로 27이 된 김미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인상이 뭐- 참 좋으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엄청 잘 웃으시네요. 올해 계획 있으세요? 성공 취업인가요? 올해는 네. 꼭 상반기에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네, 꼭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뭐 했었어요? 하반기에 아무래도 세무사 2차 시험 8월 달에 본 후로 어, 그 후에 9월부터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1차는 붙었었고 1차는 됐는데 2차는 안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안타깝네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을 치셔야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왜 떨어졌냐 출연이 당장 뭐 상반기 취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네. 뭐 인생에서 정말 좋은 중요한 기회 될 거예요.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미리 씨의 스펙과 2017년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가 안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모든 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씨에게도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화면으로 스펙과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작년 2월에 졸업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85점, 어학은 토익 825점과 토익 스피킹 레벨 6가 있습니다. 세무 1차 합격을 2017년 5월에 한 경험이 있고요. 회계관리 2급과 재경관리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외 활동 및 아르바이트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충남대 경영학과 학생회 총무부에 있으면서 회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했고요. 2015년엔 베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를, 2015년 9월에는 상정 드림클래스 논산 소재 중학교 수학 강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는 노무범위돼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도 맡았었습니다. 이어서 지원 기업과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졸업하면서요. 이제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과 고용 디딤돌 인턴을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하반기 공채일 텐데요. 먼저 사기업 지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회계 및 재무 직무, 이마트 한화에너지, 퍼시스그룹 모두 회계 직무로 지원했고요. 삼양그룹 채용 전재형 인턴 경영 지원 부문으로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과 대전 지역 농협도 지원을 했고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KGC 인삼공사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부발전은 모두 행정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는 서류를 통과했지만 필기 전형에서 또 아쉽게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씨는 사기업 회계직무와 공기업 행정직 그리고 은행 공채로 3가지 지원 전략을 짜봤는데요. 과연 이 스펙과 역량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씨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란 게 네. 있는 게 사람이 이제 표정을 보면 이분이 되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지 게으른 분인지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데 미리 씨 보면 굉장히 좀 성실한 느낌이 보여요. 그만큼 보니까 대외 활동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그렇고 뭐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결과는 조금 아쉬운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활동 경험이 뭐 적다고 돼 있지만 세무사 시험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한 건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을 거의 고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목표로 고시 생활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자, 이제 현빈 쌤, 네. 미리 씨가 세무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또 취업 시장 준비를 하려니까 쉽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의 재무회계 쪽으로의 취업 뭐 만만치 않은 도전인가요?
근데 사실 경영학과 출신들이 재무회계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 정도 과목적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회계 재무 쪽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회계학과 출신들이 회계로 많이 뛰어들긴 하지만 또 경영 쪽은 재무 쪽이 강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무사를 준비하거나 회계사를 준비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워낙 이제 고시형으로 과목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준비를 못해서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이 세무사 준비하면서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이따 제가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겠지만 세무사를 준비했던 목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경영학에서도 이제 마케팅 쪽에 이제 문과적 성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숫자에 좀 강한 분들은 뭐 회계나 이 재무 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쪽에 채용문이 넓다, 좁다 이런 게 개념을 좀 알고 접근을 한 거예요? 어땠었어요? 네. 처음 지원할 때는 저한테 있어서 전공으로 강점이기 때문에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컨설팅 분들의 그 상담을 보니까 이쪽은 1명, 2명 합쳐서 많아야 1명, 2명밖에 뽑지 않고 보통 진짜 회계사를 합격한 친구들 위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보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던 네. 친구들이 네. 오기 때문에 네. 그냥 준비하기 참 쉽지 않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요. 일반 사기업 지원할 때 좀 채용문이 좁으니까 직무를 좀 넓힐 필요성도 있을까요, 쌤? 어떨까요? 경영학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기업에서 아시겠지만 뭐 마케팅, 영업 또 뭐 구매 쪽 해가지고 경영학의 일반적인 것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무이다 보니까 너무 세무 자체는 회계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기업에서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회계라든가 숫자상으로 강한 친구들은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 쪽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성향만 좀 맞춰 나간다면 성공하는 사례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특히나 좀 그 1차 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얼마 만에 패스한 거예요? 회계사를 2년 준비하다가 어. 세무사로 1년 준비하고 아하.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세무사 시험이 좀 덜 어려웠겠네요. 네, 좀 맞습니다. 수월했겠고. 네. 근데 2차가 안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겠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보니까 공기업이랑 은행 쪽도 지원을 했던데 이쪽 지원을 한 생각한 이유는 뭐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인재 할당제라는 게 있어서 저같이 이제 지방 국립대 출신인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정 부분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서류 합격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직 안에서도 회계 직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또 회계 파트하고 네. 세무사 시험 준비했으니까 네. 그런 걸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기업 쪽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보니까 뭐 은행 쪽은 하나은행과 대전 지역농협에 지원을 한 그렇죠. 경험이 있고요. 네. 건강보험공단, 뭐 중부발전, 인삼공사 다양한 또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네. 서류 합격한 곳이 딱 4곳이에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중부발전 4곳인데 금융은 또 아니야 또. 보니까. 네, 서류 합격률 어떻게 보십니까, 현빈 쌤? 사실 떨어진 곳이 많다고 나오지만 4군데 정도 붙었다면은 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붙은 곳들이 워낙에 공사로 또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 누구나 많이 지원하는 곳에 거의 경쟁률을 높이는 격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본인만의 좀 전략을 필요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들도 좀 지원을 해봤다면 아무래도 많은 기회, 인터뷰 기회까지 좀 주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 쪽은 더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 금융은 은행이라든가 그거는 금융 서비스거든요.
예, 서비스 쪽에 성향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사들하고 어려운 기업만 지원했던 거에 비해서는 예, 그 서류 합격은 성공률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보니까 그 제 주변에 뭐 회계사 하신 분들이나 이 수노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네. 되게 좀 날카롭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예민한데 제가 볼 때 우리 좀 김미리 씨는 서비스 직군에서 전혀 어떤 문제가 없을 만큼 두루뭉술해 보이는데 좀 까칠한가요? 본인이 좀 이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좀 이제 뭐 친절한 느낌인가요? 예. 좀 이렇게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고 싶을 때는 친절해지고 아.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리하게 칼 같은 느낌이 네, 크군요. 그때는 좀 칼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네. 돌직구를 좀 던진 편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허. 당찬 보니까 부분이 있으시네요. 알바에서 토즈 모임센터 이런 데서 보니까 고객 응대 같은 거 했기 때문에 네. 인상이 또 워낙 좋으셔갖고 또 그렇게 좀 둥글둥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지만 약간 좀 술을 좋아하시는 분 특징은 역시 있군요, 좀 약간 갖고 있군요. 서비스 쪽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비스 금융 서비스 쪽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보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서비스 관련 일을 하면서 예. 솔직히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에는 정말 저희 서비스 그 규칙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성질이 참지 못하고 그래요. 이게 은행 자소서도 좀 네. 다르고 공기업 자기소개서도 그렇죠. 다르고 사기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느라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쌤 보니까 네. 지원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 전략에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좀 좁히는 거 네. 그래야 좀 더 수월할 텐데 네.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전에 제가 조금 질문을 학생한테 하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 세무사를 딴 목적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좀 땄는지 좀 이렇게 그 시도를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세무사를 시험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세법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고 좀 이렇게 주변에 그 세무신고와 관련돼서 잘 모르는 그런 개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세무 자문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일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개인 세무 회계에 관련된 걸 자문해주고 하는 게 개인 쪽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개인 영업에 관련된 직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오고 지원은 기업 부분에 지원을 한 형식과 똑같은 거고요. 학교에서 과목을 들었을 때 회계 과목 중 원가 회계를 들었나요? 네, 네, 원가 회계 점수 잘 나왔어요. 원가 쪽은 잘 나왔는데 네. 의사결정 관련된 관리 파트 쪽은 음.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 회계 쪽에서도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더 관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물류나 서비스 쪽에 관심이 많았는지. 일반 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 과목에 좀 더 관심이 많았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기업 쪽이 네.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래 양한테 안타까운 게 여태까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세무사를 준비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기업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세무사무소에서 개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도 회계를 했을 때 좀 더 제조업 쪽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금융 쪽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좀 다르고 기업의 자소서를 썼을 때도 다른데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방향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중견기업도 지원을 해보고, 왜냐하면 재무나 회계는요 굉장히 또 많은 곳에서 필요하러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다시 한번 경력 관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그러한 것이 너무 전무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뭐 지원할 때 좀 방향성을 정해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공기업 중심,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회계라든가 세무를 본인이 직접 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세무회계 쪽에서 나중에는 인사 쪽까지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소규모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브랜치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그 세무라든가 그런 것에 전문 지식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인정을 받는 특히 여성분들의 네. 경우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기업을 어느 정도는 좀 나누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네. 그 지원할 때 기업 선정 같은 거 할 때 네.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루뭉술 준비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었었어요? 본인이 혼자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어떤 업무 커리큘럼이 좀 더 대기업 쪽이 잘 짜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을 좀 선호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경영 지원으로 두루뭉술하게 뽑는 것보다는 회계 직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은행 쪽에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쌤, 은행 쪽을 더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무회계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은행에 지원을 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 상담을 하는 PB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방향성을 잡는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세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자소서에 잘 이야기를 해야겠죠. 회계나 재무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어떤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기업의 회계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은 경영기획부라든가 상당히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갈 수 있는 부서이고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같은 아무리 경우는 뭐 경력이 처음부터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안 쓰는군요. 네, 개인 그 영업점에서 몇 년 동안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회계라든가 재무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네.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개인 영업에 있어서 개인 이제 담당할 때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관련된 세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분들 오셨을 때 그분들의 세무를 상담해 줌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 실적을 올린다든가 그런 쪽도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죠. 네. 지금 딱 현빈 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일 먼저는 제가 약간 공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어떤 방향을 잘 잡지 못했구나라는 게 제일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은행 안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파트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먼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직무나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 지원할 기업들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뭐 보니까 굉장히 다른 네. 유형의 그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은행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자소 어떤 사기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가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저의 역량 제가 좀 활동적으로 제가 더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사기업에서 더 이렇게 회계에 관련된 그런 법률들을 더 찾아본다든지 그런 직무도 같이 해보고 싶고 해서 1순위는 공기업이군요. 네, 1순위는 공기업입니다. 뭔가 딱 정해진 대로 네. 일을 하고. 근데 준비를 잘하셨을 거고 네. 또 실제로 고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필기에서. 필기가 안 됐다는 네. 거죠. 네.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그 전공을 더 살리는 그 필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NCS가 도입이 되면서 네. 전공은 많이 빠지고 NCS로 필기가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게 피셋을 공부했던 분들에게 유리한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이렇게 문제 해석 능력 이런 게 더 많았었어서 제가 많이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필기를 받기 때문에 좀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빈 쌤께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셨고 그렇죠. 또 미리 씨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순위도 좀 매겨봤는데 지금부터 좀 해봐야 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고요. 네, 그럼 아예 지금 만약에 정말 공기업 중심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NCS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NCS가 사실은 별도의 고시공부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 지식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미래 씨는 전문적으로 전문가 입장을 취하는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고요. 또 세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하고 본인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서비스하고도 좀 갈라지는 분리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공기업을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공기업 중심으로 NCS를 준비해야 되고 가고자 하는 공기업을 먼저 들어가서 본 다음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대한 과목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공기업 쪽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까지 세무회계를 공부한 것도 너무 아깝고 해서 오히려 좀 세무회계에 대한 것을 조그만 기업에서 먼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만약에 언어 같은 것이 좀 더 보충이 된다면 예.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력 관리 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경력 관리 쪽으로 다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네. 어때요? 동공지진이 좀 생각 안 해본 분이죠? 네, 생각하지 못한 네. 부분인데 네. 충분히 그 저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제시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그쪽으로의 그 방향을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또 세근 해외 취업 분야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해외 취업에 굉장히 권장을 하는 바예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기업보다 해외에서 기업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넓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좀 더 힘들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회계라든가 세무 쪽은 이제 국내하고 좀 다른 환경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미리 씨 같은 경우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 이제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 브랜치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해외 취업은 생각해 봤어요? 네, 생각해봤어요. 언어적인 부분은 어때요?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신감은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 보여. 네. 하면은 대화는 시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할 때 비즈니스 영어는 좀 더 제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만 해야겠죠. 네, 하면은 충분히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쌤한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물어보실래요?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저 일단 공부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어서 솔직히 그 회계 직무가 기업 안에서 정말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또 그런 걸 자소서에 녹여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되게 막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도 그냥 막연하게 그 정확한 회계 인식과 뭐 절세를 하겠습니다라고만 그 입사 후 포부를 쓰고 했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기업을 지원을 하려 한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서 본인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계 부서에서 본인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부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기업 전체에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회계에서도 회계의 그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물류기업, 물류기업, 유통기업, 유통기업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본인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을 어떻게 실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한 30분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이번 주 쭉 보겠지만 네. 어떤 좀 생각이 들었고 소감이 어땠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 회계라는 거에 공부에만 갇혀서
이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를 내야 된다라는 그 시야에만 갇혀서 자소서에도 기업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고 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 관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경쟁자들도 다 지원하는 곳들만 했었는데 앞으로 내가 더 지원할 수 있고 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해외 관련된 회계 직무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좀 더 그런 부분으로 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참 저희도 요목조목 네, 아주 그냥 성공 취업 저보다 정말 정리를 바라봅니다. 본인이 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참 네.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자, 쌤 그러면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근데 사실 이곳에 나와 준 것만으로도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예. 앞으로는 나의 지식을 공부만 안으로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오픈을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집니다. 미리 씨 예. 내일 또 나와주시고요. 현빈 쌤은 토탈 컨설팅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이분과 함께라면 해외 취업 레주메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아라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성행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전북 지역 채용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무관님 올해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따로 잡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하는 일 잘 하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네, 올해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오성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계 업무 및 생산 관련 업무 수행, 자재 수량 산출, 공정관리, 구매 발주 업무를 담당할 플랜트 공학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5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4,200만 원입니다. 구입 마감일이 2월 3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경력 이상의 플랜트 공학기술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대한거울입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판유리 제조업체에서 전국 각 지역 거래처로 납품 업무를 담당할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3,300만 원입니다. 배송 업무라 거리에 따라 취업 시간과 종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십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시아라는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Everybody want to step. 네. 새해니까 조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괜찮아요? 성형이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정말 물론 괜찮아요? 뚱뚱하지 않습니다만 네. 더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2일 동안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그래요? 오랜만에 카디오 월까 유산소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산타클로스와 같은 얼굴로 맞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아주 잘 지냈나 봐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사실은 모처럼 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워낙 바쁘니까 네. 혼자 시간이 없었는데. 네, 제가 좀 그랬군요. 변태같이 사실 쉴 때는 혼자 쉬는 걸 좋아해서 사실 클럽도 갔다 오고 책도 클럽도 갔다 읽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여러분. 이태원이 엄청 막히던데. 저는 아, 홍대를 그랬군요. 여러분을 알겠습니다. 뵙기 위해서. 선배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새해 인사 한번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okay, here we go. Okay, Happy New Year. Okay, this is the day after Happy New Year. But 그래요. on and on, this is time to open up your New Year's. Okay, set up your New Year's resolution, guys. 네. 아, 좋습니다. 예. 무슨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외국 라디오. 아리랑 TV 보는 아리랑 느낌인데. TV. 그냥 해봤습니다. 되게 좀 데뷔됐던 게 아까 저기 우리 이호순 주무관님은 네. 새해 계획 물었더니 하던 일 하는 그냥 거죠. 뭐 이렇게 굉장히 데뷔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시아라 쌤, 올해 계획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할 수 있는 거나 제대로 하자. 네. 주무관님 말씀대로. 네, 할 수 있는 거나 사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제가 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게 저의 올해의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네. 항상 부모님께서 그런 말, 야 하던 거나 잘해 이런 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2일부터 잘 그래요. 되자가 제 목표입니다. 네, 정말 오늘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은 그러게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이우순 주무관님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2부도 그리고 네. 조소연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사연입니다. 예, 어떻게 연말연시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저도 연말연시는 쉬지는 못했고요. 일했습니까? 예, 일하고. 저도 일했는데요. 예, 예. 어제 같이 뉴스했군요. 새삼스럽게 어제 그랬군요. 하루는 예. 쉬고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세현 네. 아나운서도 올해 소망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호준 주무관님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네, 하던 네. 거 잘하자. 하던 거 잘하자.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이 담아놨거든요. 예. 일단은 일본 뭐 카메라 방송 보시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좋아요. 또 우리 또 조소연 아나운서가 또 이 SNS 스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분이어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오늘 도발을 많이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새해 정말 예. 일단 저도 하던 방송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네.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 유용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계시는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전념하셔서 꼭 저희에게 좋은 소식 주셨으면 그게 또 저희의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역시 하던 일이나 잘하시네. 네. 이렇게 마무리 오늘 명언이 짓겠습니다.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예. 내용 알려주실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네, 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의 바늘구멍이죠. 계속해서 이번 주도 S대 우리 오영주 학생의 S대? 네, 예. S대 상위권 대학이고요. 네. 상위권 대학 중 한 곳이고 S대 그리고 심리학과 전공자고요. 지금 현재 4학년 2학기 학생입니다. 이 상위권하면 학생이 뭐 서강대 아니면은 성균관대네요. 예, 뭔가 그러한 학교들에서 심리학과 전공자고요. 이 친구가 아시죠? 여러분들 인사관리, 인사운용, 인사교육 이쪽 취업 바늘구멍이잖아요. 야, 이쪽과 이거 진짜 연계해서 해외 취업은 접근을 어떻게 하냐 차근차근 다시 한번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학생 이름 뭐예요? 오영주. 오영주. 네, 오영주 학생. 오영주. 네. 상위권 다니는 오영주 학생의 레주메를 네. 좀 더 같이 봐야겠네요. 네. 저번 주에 그 수석 차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딘스 리스트까지 봤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좀 있을지. 네, 발음이 너무 좋으네요. 좋습니까? 네, 예. 해외가 고맙습니다. 이르러서 this list. Okay, let's This go list, back 예. to our business. 해봅시다. this list가 뭐였냐면 학장의 리스트에 우수 장학금이 있다는 거였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저번 주에 첨삭 어떤 거 했었는지 우리가 다시 Okay, let's take a review. 토탈 솔루션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왔네요. 네, 네, 오영주 나왔습니다. 학생의 네. 스페셜 어워저 네, 지금은 사실 중간에 검열 센서십이 되어 있는 거는 네. 제가 수정을 해놨네요. 근데 왜 그랬냐면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실제로 취득한 자격증이 어떤 것이냐. 전산회계운용사 상급이었어요. 전산회계운용사 상급. 네. 여러분들은 레드 원 빨간색만 보십시오. Computerized 회계니까 뭐겠어요? Accounting 그리고 맞아요. Accounting Specialist. 그리고 운용사 Specialist라고 하고요. 그리고 몇 급은 많이들 나옵니다. 레벨 3 혹은 the third level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 3 이렇게 써주셔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 영주 학생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했네요. 네. 유저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인데 네. 유저라고 써서 그렇게 네. 스페셜리스트 아무래도 바꿔주시면 영문표기라서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네, 되네요. 아까 예. 나왔던 거에서 그러니까 밑에 빨간 부분이 수정된 네,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 그렇죠. 다음 장도 또 있지 않나요? 네. 다음 장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볼까요? 네. 네, ITQ grade. 그런데 아셔야 할 게 keep that in mind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게 국문 이력서라면 ITQ가 정보기술 자격증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이게 외국계 기업이나 혹은 모를 수 네, 있구나. 외국에 있으신 HR 매니저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Information, Technology, 그리고 Qualification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보기술 자격증이구나. 근데 보니까 한국생산성운영본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애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런티드 된 이게 뭔가 민간 기업에서 운용하는 자격증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딴 실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이게 개런티가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엑셀, 파워포인트 레벨이 각각 어떠한지. 근데 레벨 A가 과연 높은 건지 로우 레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옆에 역시 자세하게 적어주었어요. 하이스트 레벨 보이시죠? 훨씬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요. 뭔가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커말 자격증 2급 이런 것들 표기하실 때 영어로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에는 한계성이 없습니다. 신중히 풀어서 커버레터처럼 서술해 주십시오. 이분 굉장히 오영주 학생 보진 않았지만 네.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고 근데 훨씬 더 많이 좀 더 네. 잘한다는 걸 보여줘도 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표현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뭐 밑에도 있죠. 장학금 스콜러십도 있는데. 예. 네. 보면은 사실 2014년도에 1학기에 장학금을 수여했다는데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인지 무슨 사회복지 장학금인지 혹은 아하. 노동 장학금인지 다 다르거든요. 복지 장학금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카데믹 스콜러십 하면 이 친구 공부 잘해서 받은 네.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트레이니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턴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요구하는 소양이 아니거든요.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쓰시면 안 되지만 영어에서는 열정이라는 게
그 분야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라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요. 열정적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아카데믹 스컬러십 하면 아 성적 우수 장학금 학생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각 항목마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저희가 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순서가 운전면허부터 나오고 토익, 커멀, ITQ, 장학금 이 순서인데 이 순서로 쓰는 게 맞나요? 운전면허가 중요했나 보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제 안방마님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네. 척하면 척입니다. You got me, babe. You got me, 맞습니다. babe. 네, 척하면 척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합니다. 영문 이력서는요. 어떤 행위를 직무로 영어로 쓰는 거다.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쓰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HRM, 인사 운용과 관련된 건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번 이력에 보시면 인턴십 경험이 10개월 동안 째까 과거에서 10개월 동안 인사 교육 및 채용을 담당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겠죠? 그러면 실제로 심리학 전공이었는데 세일즈 마케팅과 관련해서 HRM과 관련해서 실제로 운용했던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직무 연관성을 연관시켜서 일단 성적 우수 장학금이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인사 운용 체계를 우리가 실제로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적지 않죠. 스프레드시트, 엑셀 5함수 이용하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적어주었고요. 그 이에 이제 ITQ 정보기술 자격증 계속 서술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전산 회계 운용사 자격증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토익 자격증과 운전면허 자격증 이렇게 각각 서술해 주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쓴 이유가 꼭 있나요? 운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신기한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문 이력서에서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해외 취업에서는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한 지역이 크게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남부 기술직인데요. 애틀란타 지역, 남부 지역과 엘러버마주 이쪽 여러분들 공대 취업생들이 보통 캘리포니아 아니면 엘러버마나 남부 쪽으로 가시거든요. 이때는 자가 운전이 필수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population density,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보통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대중교통 돼 있죠. 시스템이. 네. 그런데 보통 집과 집 거리가 멀잖아요. 독일만 봐도 아우토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멀기 때문에 자가 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술력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여운 부분이라는 거. 운전면허가 이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좋다는 거 그래요. 챙기시면 좋을 국문 것 이력서의 같습니다. 운전면허와는 좀 다른 네, 느낌이라는 맞습니다.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준비하신 그 영주 학생의 발런티어 액티비티. 예. 그 전에 하나 봉사활동. 저희가 짚어보고 갈까요? 토익 점수가 토익 점수, 저희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뒤로 빼셨거든요. 새해도 됐겠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플랜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무 연관성만 있다면 성적 보지 않고요. 자격증 영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 회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이 아니거든요. 토익 점수는 뒤에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피킹만 알겠습니다. 잘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하신 영주 학생의 봉사활동 항목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영주 학생의 봉사활동 항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온홈이라는 보육원에서 매니저 보조와 프로그램 짜는 역할을 하셨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 그룹 멤버들을 관리하고 각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스텝 미팅을 이끌었고 또 매니저와 직접 일하면서 다양한 다른 맡은 일에 관해서도 매니저를 보조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리 같은 보육원 아이들의 매력을 느낄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또 멤버의 프로필로 각 포지션에 특별히 맞춰서 할당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여기서 고칠 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되나요, 시에라 쌤? 제가 왜 앞서서 상위권 대학이란 말을 했냐면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어가 틀린 문법적인 사항이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너무 잘 적어주었어요. 아무래도 S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외국어 영역, 지금은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영어 영역 등급 자체가 1등급을 받았던 친구고 잘하는 친구군요. 영어를 네. 잘해요. 근데 이걸 항상 어떤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인사, 운영 및 채용 그리고 나중에 교육까지 이어서 직무 연관성을 매칭시키는 걸만 제가 서술에서 바꿔주었어요. 영어 잘 썼어요, 영주 씨.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보시면 before 보면 처음에는 봉사활동 관리자들을 내가 매니징하는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깔끔한 느낌이네요. 네, 예. managed 이거란 간단한 단어를 썼는데요. 딱 단어 2개로 그냥 바꿔주었네요. managed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monitor 실제로 내가 supervise 감독했고요. evaluate 평가했다라는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했고 평가까지 했네. 그럼 인사 운용에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생기는 동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고 and 뒤에 보시면 craft report 이런 것만 좀 챙겨주세요. craft가 뭐냐면 레포트를 작성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게 make report라고 많이 써요. make report 맞아요. 대학교에서 쓰실 때. 근데 여러분들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craft라는 게 뭐냐면 꼼꼼히 작성했다라는 동사 표현이에요. 네. 이것까지 챙기시면 craft. 네, monitor, evaluated, 그리고 craft 이 단어 챙기시면 직무로 인사 운용 및 채용과 관련된 정보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네. 각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스태프 미팅을 이끌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잘 써줬어요. 영어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역시 레드라는 동사 하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 이 행위 동사를 직무 중심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레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verb 보시면 presented가 나왔어요. 보시면 자, 먼저 내가 스태프 미팅을 이끌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각각 설명해 주었는데 이 정보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이 뒤에 보세요. Forms, Tables, 그리고 Spreadsheet. 이게 뭐냐? 엑셀 활용 능력이에요. 네.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쓰시면 엑셀 실제로 내가 엑셀을 다룰 줄 안다라는 표현으로 Forms, Tables, Spreadsheet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구체적인 직무 표현이 되었죠.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역시 하루 일과적인 그러한 내 시간표, 계획 수정안을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역시 내가 실제로 maintain 이 스케줄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 스태프, 아까 슈퍼바이저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고 지시사항을 내렸다라는 디렉티드라는 단어로 바꿨더니 직무사항, 실제로 인사 교육까지 담당하는 디렉티드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도 인사 담당 쪽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구체성을 띄워주는 게 네. 그쪽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뭘 했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나 영어 좀 하는데 지금 아까 1부에서 저도 보고 너무 반했는데요. 말 똑부러지게 잘하죠. 그 친구도 영어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아셔야 해요. 직무 표현.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적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 직업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살펴볼까요? 매니저와 직접 일하면서 그 다양한 다른 맡은 일들을 관해서도 매니저를 보조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이건 다른 거는 좀 짧게 쓴 걸 구체적으로 늘렸는데 이건 좀 줄었네요. 네. 그렇죠? 보면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before 화면을 보시면은요. 예. 지금 뒤에 to assist in various other responsibility가 나와요. 예. 다른 다양한 책임감을 내가 돕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봉사 단체들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매니저님들과 일을 했다. 내가 즉 인사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선임들과 일을 했다라는 표현인데 그렇죠. 이력서에서는 웬만하면 to verb 쓰지 않으시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저분한가요? 네. 어. 한번 간축시켜 볼까요? 예. 보면은 assist라는 표현 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간결한 단어 표현 하나 가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계층 구조와 좀 다른데요. 우리 보면은 보통 요새는 뭐 삼성도 5계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선임 이런 표현, 차장, 과장 이런 표현 딱 한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시니어 매니저. 네. 시니어 네, 매니저. 훨씬 편하죠. 선임들은 다 시니어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배 체제가 있으면 다 시니어 매니저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를 도왔다. 자원 봉사 단체 그룹과 함께 이러한 업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깔끔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깔끔해졌네요. 자, 다음 문장도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여전히 네, before 한번 보실까요? 네. to verb가 역시 또 나와 있어요. 네. to attract 이하를 제가 삭제시키고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만 볼까요? 보니까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strategic programs라는 표현으로 interesting이라는 뭔가 정적인 실제 형용사 표현을 제가 정량값에 맞춰서 strategic으로 바꿨어요. 그럼 저기도 strategic 투이하가 plan. 있긴 있네요. 네. 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거지라는 사항으로 쓰였기 때문에 네. 뭐뭐 하기 위해서 동사 뒤에서 쓰인 표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쓰였기 네.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 마지막 부분 문장 좀 짚어주시죠. 네, 이 표현은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before하고 after 볼게요. 예. 네, 영주가 역시 영어 1등급 탔죠. allocate라는 거의 단어는 비슷해요. 네, 잘했어요. 사실 영어를 굳이 수정할 것이 없었고요. 이 행위 표현을 저는 직무로만 바꿔줬을 뿐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before
자, 천천히 좀 볼까요, 그러면? allocate가 원래 이전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역시 네. S를 근데 잘 보시면 바뀐 게 별로 없고 이거 선생님 CRSM F부터 보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뭘 바꾸신 거예요? 이것만 바꿨어요. 그치, 바로 그겁니다. Exactly. 보시면 멤버들의 실제 경력 사항, 멤버들의 이력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members profile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꿨죠? member profile. 간단하게 굳이 apostrophe라는 이런 수식어구 없이도 명사와 명사만으로 모든 이러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들의 이력사항이라는 표현으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가능하다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시에라의 학생 하면 Sierra student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Sierra stud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의 결합 이렇게만 하시면 뿅 이쁜 표현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할 때 뭐뭐스 하잖아. 뭐뭐의 이것 때문에 네. 그 폐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만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봉사활동 항목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희아라 쌤 더 준비해 오신 것 자격증 있다고요? 표현 뭐 있다면서요? 네, 새해도 맞이했겠다. 아주 제가 보따리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가 이러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큐넷 직원이 될 것 같은데 큐넷 마케팅부 팀장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기술 자격증, 커말 2급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이나 북미권 지역에는 없는 자격증이에요. 그렇다면 예. 이걸 어떻게 작성하지? 준비했습니다, 뾰로롱. 네. 기술계, 기능계 자격증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실까요? 예. 네. 기술사 이렇게 끝나시는 것들은요. Professional Engineer 적어놓다가 쓰세요. 기사는요. 그대로 Engineer. 오케이. 산업기사. 산업공학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Industrial Engineering 해서 산업공학자분들은 반가운 표현이시죠? 산업기사도 그대로 기사 이 앞에 산업이만 써주시면 되고요. 기능계 자격증 보실까요? 여기서 Master Craftsman 보이시는데 게임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크래프트맨이라는 표현 많이 보실 겁니다. 크래프트맨. 네, 아까 크래프트 레포트라는 표현이 나왔죠. 크래프트라는 꼼꼼히 살피는 거잖아. 너무 난 좋아요 이런 시간이. 그래요, 예, 예. 네, 꼼꼼히 집중하고 살피다. 있습니다. 예. 크래프트맨 하면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블랙스미스 하면 대장장이잖아요. 근데 크래프트맨 하면 뭐 도공이라든지 공예를 이쁘게 만드시는 뭔가 그런 기능사 혹은 장인들을 얘기할 때 역시 크래프트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실질적인 영문 표기법이 맞고요. 기능사도 역시 크래프트맨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알맞게 쓰실 수 있습니다.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S대 오영주 학생의 레주메 그래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꼼꼼히 분석해봤네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시아라 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새해 첫날 방송 아주 또 알차게 한 시간 네.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특집 외들어 전나 시즌3 계속 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